섹션 4 자본. 이번 시간에는 자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의 정의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나타내며 주주로부터의 납입 자본에 기업 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 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 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이 내용이 자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 이게 자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주로부터의 납입 자본에다가 기업 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 수익을 말하고요. 기업 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 지분 감소액, 차감한 거다. 배당한 거, 뺀 거. 그게 자본입니다. 자본의 등식은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고요. 이 자본을 따라서 우리가 순자산 이렇게 말하고, 순자산, 그 다음에 자기자본. 참고로 부채는 타인 자본입니다. 자기자본,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이기 때문에 자기자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기초자본이 되고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 기말자본이 됩니다. 또한 기초자본에다가 총수익은 더하고 총비용을 빼면 기말자본이 돼요. 이 내용은 이 부분을 반영해서 말한 겁니다. 자, 그러한 자본에는 개인기업은 자본금 딱 하나밖에 없지만 주식회사의 자본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 주주에 의해 불입된 자본 중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정 자본으로 계상된 부분을 말하며 발행 주식 총수의 주당 액면 금액을 곱한 것을 말한다. 주주로부터 불입된 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은 해당되는 주식을 발행한 거에다가 그 주당 액면 금액으로 한다. 곱해서 액면 금액이 중요합니다. 자, 발행하는 그 주식에 따라서 계정 과목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분류합니다. 계정이 2개예요. 근데 우리가 학습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를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주라고 생각하시고, 이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계정을 우리가 시험 보거나 그럴 때는 자본금으로 사용합니다. 실제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 볼 때는 보통주 자본금만 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 자본금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주식의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발행은 3가지가 있습니다.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것은 많이 들어봤죠? 사채에서도 그렇죠. 자, 주식과 사채는 유가증권입니다. 주식을 지분증권이라고 그러고 사채를 채무증권이라고 그러죠. 주식을 발행하면 이제 지분을 주는 거예요. 사채를 발행하면 빚이 생기는 거고, 사채는 이자율에 따라서 발행하지만 주식은 주가를 보고 발행합니다. 첫 번째, 액면 발행은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이 같을 때 액면 발행이라고 하고요.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하는 거예요. 발행 금액이 작을 때. 보통은 우리 회사에 대한 그 시장 평가가 낮게 되면 이렇게 할인 발행을 합니다. 그럼 할인 발행하면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에 차익이 생기게 되는데요. 액면 금액은 회계 처리할 때 자본금으로 기록을 합니다. 발행 금액은 받은 돈이니까 통장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보통예금 이렇게 하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 이렇게 기록을 해요. 원래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이지만 자본금으로. 그리고 그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기록해요. 이게 주식 발행 총수에다가 주당 액면 금액을 곱한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차익이 남게 되는데 할인 발행 시에 그 차익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큰 것으로 비싸게 발행하는 거죠. 그때 또 차익이 남겠죠? 그러면 그거는 남은 돈이라고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사채에서도 잠깐 살펴보면 사채 할인 발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쓴 거 기억하시죠? 주식은 할인은 사채처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쓰지만 할증은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계정 과목 기억하실 때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물 출자에 의한 주식 발행. 원래 주식 발행은 금전으로 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식을 발행하고 이제 금전 받는 거죠. 근데 그 금전, 즉 현금 대신에 회사가 필요한 현물로 납입받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을 발행하고 토지를 받는다든가 건물을 받는다든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발행 금액은 얼마로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발행 금액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합니다. 현물의 공정가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비가 발생됩니다. 사채도 발행할 때 발행비가 발생된다고 그랬죠. 그 발행비는 사채하고 똑같아요. 주식 발행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사채에서도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주식이 액면 발행 또는 할인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비를 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그 다음에 할증 발행된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합니다. 할증 발행했으니까 남은 돈이 생길 거고 근데 거기에 발행비를 줬다면 그 남은 돈에서 발행비를 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채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채했던 그 회계 처리하고 주식과 관계된 회계 처리가 유사하므로 둘 다 유가증권이잖아요. 학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회계 처리가 비슷하게 쓰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둘은 다른 거죠. 예. 하나는 자본이고 하나는 부채입니다. 회계 처리가 이름이나 이런 등에서 유사하다 그런 말이죠. 둘 다 유가증권이어서 예제 보겠습니다. 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하여 액면금액 10,000원인 보통주 10주를 5,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보통예금에 보통주 자본금 써야 되는데 우리는 학습할 때 자본금 쓰기로 했으니까 자본금 쓰고요.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써야 된다라고 돼 있죠. 상법에. 그래서 액면금액 10,000원 곱하기 10주 그래서 1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5,000원에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한 거죠. 그래서 5만 원 받았고 차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액면금액 10,000원인 보통주 10주를 2만 원에 발행, 할증 발행이죠.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그러면 대변은 똑같죠. 자본금, 액면금액, 받은 돈이 많잖아요. 그 차액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예제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액면금액 10,000원이 보통주 10주를 10,000원에 발행하고 신주 발행비 1,000원을 제외한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그리고 액면 발행입니다. 액면 발행하면 액면가 10만 원짜리 주식을 발행하고 10만 원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발행비가 나와서 발행비만큼 돈을 적게 받았어요. 이럴 때 그 발행비를 뭘로 하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전체 자본에서 차감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발행 금액에서 발행비가 나오면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계정을 써요. 할증 발행했을 때는 좀 달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고 그 초과금은 남는 거니까 거기서 차감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에다가 플러스 가산하는 건데 발행비가 발생했으니까 그 금액만큼을 빼므로 전체 금액에서 차감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남은 돈입니다. 이게 자본거래를 하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하는 걸 말하는데요. 주식을 발행하는 걸 증자라고 그러고 주식을 소각하는 것, 즉 주식을 없애는 걸 감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그러고 이 자본거래에서 남은 잉여금을 말해요. 자, 그 계정 과목을 한번 알아보면 이렇게 자본거래하다 남은 잉여금에는 주식 증자하면서 남은 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감자하면서 남은 잉여금, 감자 차익, 그럼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남은 잉여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등이 있습니다.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등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구분하기 위해서 기타 자본잉여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외울 때는 그냥 한 번에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1호 문제 잘 나옵니다. 이 자본잉여금은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고, 즉 배당금으로 주면 안 되고 무상증자를 통한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결손, 그 적자를 말합니다. 결손 보존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을 발행하는 게 증자예요. 증자하는데, 발행하는데 할증 발행했을 때 남은 초과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할 당시에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참고로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금액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주식을 결국에 발행해서 이익을 받느냐 손해받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할증 발행에서 주식 할증 발행 초과금이 생겼다면 그 계정 과목 주식 발행 초과금은 하나만 딱 표시하는 거니까 딱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 전에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 그러면 얘를 먼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존재하는 경우에 얘를 먼저 없애고, 없애는 걸 상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먼저 없애고 없애는 걸 상계한다고. 그래서 남은 것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만 남아 있다가 할증 발행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는데 얘를 없애고 남은 차액만 쓴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얘가 사라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만 생기는 것이므로 하나만 존재한다고 알 수 있죠.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할인 발행했을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다면 그 전에 할증 발행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 손해본 것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상계하는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외우셔야 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얘네들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상계합니다. 이거에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보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도 있는데 그 둘도 서로 상계합니다. 그래서 상계하게 되면 다음처럼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감자차익은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 소각의 대가로 주주에게 반환하는 금액 또는 결손금액 보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 그 초과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자하다가 남은 돈 이렇게 말하죠. 이 감자차익도 마찬가지로 감자 차손이 있다면 먼저 감자 차손을 제거하고 나머지 그 남은 그 잔액분만 감자차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남은 잉여금을 말합니다. 자기 주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말하고요. 그래서 재취득한 주식이죠.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재취득하면 자기 주식이라고 처리해요. 즉시 소각을 했다 그러면 자본금에서 즉시 뺍니다. 근데 재취득한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주식이라고 그래요. 원칙적으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재취득할 수는 없는데 회사의 여건상 부도계약에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취득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감자 등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하자마자 즉시 소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하자마자 즉시 소각하는 거는 그 전에 동의가 된 거고 아니면 먼저 취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소각해야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때는 자기 주식으로 장부에다 써놔요. 그리고 이제 주주의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소각하자 그러면 이제 처분하는 거고 그 감자하는 거고 소각하지 말자 그러면 감자하지 말자 그러면 그때는 다시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감자를 하거나 즉 소각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부결되면 다시 내다 팔아야 돼요. 처분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후자에 해당이 될 때입니다. 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다시 처분해야 될 때 처분하려고 그랬는데 취득한 금액보다 처분한 금액이 오른 거예요. 그럴 때 그 계정을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마찬가지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먼저 있다면 얘를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 차액분만 자기주식 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축소하기 위하여 이제 감자한다는 말이에요. 주식 10주 액면가 10,000원짜리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거는 사자마자 즉시 소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동의가 돼 있었나 보죠. 그러면 즉시 자본금을 빼요. 그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10주 곱하기 10,000원, 10만 원 쓴 거고 이걸 5,000원에 매입했잖아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10,000원짜리가 5,000원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금은 5만 원만 주게 된 거예요. 그럼 남았잖아요. 얘가 감자 차익이 됩니다. 두 번째,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관계되는 회계처리 보겠습니다. 자기주식 10주 취득가 10,000원 이걸 12,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그 전에 자기가 주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식이라 써놨겠지. 그래서 이제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주주들이 만약에 감자하자 그러면 그 주식, 자기 주식 빼고 자기 주식 뺄 때는 샀을 때 차변에 쓰고 처분하면 대변에 씁니다. 처분하면 대변에 자기 주식 빼고 그 다음에 자본금 소각하기로 했으니까 자본금 즉시 없애요. 그런데 감자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처분해야 돼요. 처분하게 된다면 10만 원에 샀는데 12만 원 받았잖아요.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은 자기 주식 처분이고. 근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0,000원 있었어요. 그럼 걔를 먼저 없애고 나머지만 자기 주식 처분이익으로 하는 거죠.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를 그냥 상계한다라고 그래요. 세 번째, 자본 조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조정은
자본 거래는 이제 증자 감자하는 걸 자본 거래라고 그래요. 주식과 관계되는 거 말하는 거죠. 주식과 관계되는 거래, 그걸 자본 거래라고 합니다. 자본 거래에서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이여금도 아닌, 즉 자본금, 자본이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나머지 모든 항목을 자본 조종이라고 합니다. 계정 과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정 과목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5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그 증자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할인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죠. 얘는 남은 잉여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본금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본 조종으로 분류를 하고요. 조종이란 말을 썼다는 거는 나중에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없어지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생겼을 때 혹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먼저 상계 처리하라고 돼 있죠. 상계 처리하고 남은 거는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본에서 뺀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차변입니다. 여러분 회계 처리하면 차변 앞에서 봤죠? 차변은 자본의 감소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걸 써놓으면 자본에서 차감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만들 때 이걸 전체 자본에서 빼서 기록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기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주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다시 재취득했을 때,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재취득해서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자기 주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 주식 사면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차변에 쓰죠. 차변에 씁니다. 그래서 차변에 쓰면 자본의 감소잖아요. 그래서 이거 재무상태표 표시하면 그거 차감해서 표시합니다. 이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앞에서 좀 연관돼요. 주주의 동의를 통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감자하기로 했다는 말이고요. 동의하면 감자하고, 자기 주식을 보통 취득한 이유가 이 소각 때문에 그래요. 감자 목적으로. 근데 부결되면 다시 팔아요. 그래서 이럴 때 처분할 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긴다고 그랬죠. 비싸게 팔면. 근데 싸게 팔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걔는 자본 조종에 속해요. 그럼 자기 주식, 얘도 자본 조종에 속합니다. 조종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주식은 이렇게 처분하거나 소각하면서 없어집니다. 소각하게 된다면 즉시 자기 주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차변에 자본금도 사라집니다. 차변에 자본금 써서 자본금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감자 차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감자 차손이 생긴다면 이 감자 차손은 먼저 감자 차익이 있으면 먼저 얘를 상계하고, 그다음 나머지만 감자 차손으로 기재합니다. 감자 차손 자본 조종에 속해요. 그래서 자기 주식 자본 조종이고, 이제 뒤에 이렇게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기는데, 이 4번하고 5번 이 계정이 여기하고 관계돼서 생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자 차손은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환급되는 금액이 소각된 주식의 액면 금액을 초과한 때 그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자본금보다 그 사라지는 금액이 더 클 때, 그때 손해가 발생되는데 이를 이제 감자차손으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아까 그렇게 말했죠. 자기 주식 가지고 있다가 이걸 처분하게 됐는데, 처분한 금액이 더 적을 때, 그럴 때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고, 만약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면 그걸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 자리가 차변이니까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본 조정에 이렇게 차감하는 거하고 가산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다 차감하는 것만 했어요. 가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입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결산이 끝나고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을 합니다. 배당에는 주식 배당과
금전 배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식 배당에 해당될 때 쓰는 거예요. 주식 배당. 주식 배당. 그래서 배당을 주기로 이제 결의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주식 배당이라고 먼저 해야 되겠죠? 주식 배당을 주기로 결의를 해요. 근데 아직 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해 놓습니다. 현금 배당은 아직 주지 않았을 때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얘는 부채죠. 현금 배당은 금전 배당 말하는 거고,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으로 줄 거니까 이게 부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식을 주면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그 자리가 대변이므로 자본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계 처리 내용을.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주식 배당 10주 액면가 10,000원짜리를 주권을 발행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결의했다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결의할 당시에 이렇게 쓰거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이 안 된 이익잉여금 중에서 주식 배당을 하기로 했다. 근데 아직 주지는 않았다. 그럼 미지급 결의하면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미지급이 아니라 미교부 주식 배당입니다. 미교부 아직 교부 안 했다는 거죠. 주식 배당금 이렇게 처리해놔요. 이렇게. 참고로 프로그램 이용해서 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회계 처리할 때 2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회계 처리할 때 이거 써요. 우리는 이제 이걸로 외워놓으셔야 되겠고. 이걸 실시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사라져야 되니까 이게 보면 자리가 어느 자리에 대변이잖아요. 자본의 증가, 차변으로 옮기고 주식을 주면 자본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본금을 액면금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결의했을 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액면금액으로 써요. 이렇게 액면금으로 둘 다 액면금액으로 쓴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사업을 축소하기 위하여 주식 10주 액면가 10,000원짜리를 주당 12,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0,000원짜리를 12,000원 주고 샀으면 준 금액이 더 큰 거잖아요. 초과해서 준 거죠. 소각을 즉시 했잖아요. 사자마자. 그러면 자본금에서 즉시 빼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으로 써야 된다고 상법에 돼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줬잖아요. 초과돼서. 그럼 이제 손해가 발생되지. 그럴 때 감자차손. 근데 이게 감자차익이 그 전에 있는 거야. 그러면 걔를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만 감자차손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얘가 상계하면서 사라져요. 이게 자본 조종들이 다 이렇게 상계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종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자기 주식 10주를 취득가 10,000원에 취득하고 이때 샀을 때 이게 공정가치였나 보죠. 5,000원에 처분했대. 주주의 동의를 못 받으면 처분해야 돼. 자기 주식은. 보통 자기 주식을 사는 이유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또 회사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감자해야 될 때 그때 사는 건데, 근데 주주들이 부결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으면. 그러면 즉시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하면 자기 주식 빠지고, 근데 처분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이에 주가가 하락한 거예요. 받은 돈이 이렇게 5,000원, 10,000원짜리 5,000원밖에 못 받아서 10주니까 50,000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손해가 발생되겠죠. 그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면 거기서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 나머지 자본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5개가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손익거래입니다. 손익거래. 손익거래하고 관계되는 계정들은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되는데, 그게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려면 단기손익으로 있을 때만 표시할 수 있어요. 단기 거만. 근데 단기 게 아닌 손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본으로 분류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없앨 때 그때 단기손익에 반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매도가능증권 평가익 평가손실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사채 등을 말하는데요.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기말에 보고기한 말에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평가익 주가가 오르면 떨어지면 평가손실이 발생됩니다. 근데 이 평가익 평가손실은 장기간 보유하면서 생긴 것이므로 단기손익에 반영이 안 돼요. 단
단기 매매 주고 평가익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에 반영하죠. 그건 단기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로 분류할까 그랬으니까 자본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본으로 분류하고 언젠가는 손익으로 갑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포괄이란 말 들어갔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손익 계정이다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손익 계정으로 분류가 되냐면 소멸할 때 단기 손익으로 반영하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이제 소멸이 처분할 때 소멸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처분할 때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로 해서 없어져요. 이 매도 가능증권 매도 가능증권 처분이익,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실로 해서 없어집니다. 처분이익, 처분 손실로 이렇게 해서 소멸돼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단기 손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자본으로 반영되는데 자본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반영됩니다. 이쪽으로 반영해 놓고 매년 시가로 평가해요. 평가할 때도 이게 어려운데요. 먼저 평가 이익이 있는데 뒤에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면 평가 이익을 먼저 없애고 평가 손실 처리합니다. 이것도 상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한다고 되어 있죠. 예, 이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자본을 계속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할 때 단기 손익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소멸이 처분이란 말이에요. 매도 가능증권 언제까지 필요 없으면 처분하겠지. 그럴 때 매도 가능증권 처분이익,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는데 얘가 단기 손익에 속한다 이거예요. 이거 이 두 개의 차이.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에 속하는 건데 자본이잖아요. 얘는 자본. 얘는 어디에 속한다고? 단기 손익에. 이런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회계 처리하는 건 실무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자본에 있는 것들은 이익하고 손실이 있다면 그래서 감자차익, 감자차손, 그 다음에 주식 발행과 관계돼서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뭐 그랬었죠. 그런 것들 서로 상계하듯이 얘도 자본이니까 매도 가능증권 평가익 평가 손실은 상계한다. 그래서 수익 비용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 외에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회계 사업 환산 이익, 회계 사업 환산 손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이업 회피, 파생상품 평가이익, 파생상품 평가 손실, 그 다음에 지분법 자본 변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본에 있는 거는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장사해서 그래서 번 돈이에요. 번 돈. 그걸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래요. 단기순이익이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러나 이익잉여금이 생기면 그 단기순이익 같은 게 생기면 그 단기순이익은 자본에다가 가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자본에 앞에서 조금 공부했는데 기초자본에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뺀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단기순이익이 발생됩니다. 이 단기순이익을 플러스해서 자본에다가 플러스해서 가산하는 거예요. 가산해서 자본에다 반영해줘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1년만 쓴다고 그랬잖아요. 1년만 쓰고 그걸 소멸을 하고 그 차익을 갖다가 자본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그랬죠. 그 회계 처리를 위해서 손익 계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우리 회사의 주인이 주주니까 이거 있잖아요. 돈 벌었어요. 돈 벌면 우리 회사의 주인이 주주니까 주주의 이제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요,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을 합니다. 근데 전부 다 배당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회사가 사정이 나빠지면 이 번 돈의 일부를 결손금을 보존하는 데 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배당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순이익 같은 게 생기면 이 단기 순이익을 처음에 회계 처리할 때 이걸로 처리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처리합니다. 처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해요. 회계 처리할 때.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자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되는 거지. 손익 계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손익 계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가지고 자본으로 이제 들어와요. 이제 마감할 때, 결산할 때 회계 처리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자본이니까 대변에다 쓴 거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처분이 돼요. 그래서 아직 처분이 안 된 잉여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미처분, 예, 미처분, 미처분 이익잉여금 제대로 썼죠. 예,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이 안 된 잉여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하게 되는데 그 동의를 받기 전에 결산 시에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되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만들어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처분할지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도 주고 뭐하고 이렇게 쓰는데 그때 첫 번째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법정적립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기 순이익 등이 발생되면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금전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익준비금 적립액 써놓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그 다음에 또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 이제 부채가 생기면 그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쓸 돈,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결손금, 보존 적립금, 뭐 별도 적립금, 배당평균 적립금 이렇게 각종 적립금을 다 만들어요. 이런 걸 이제 임의 적립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배당 줄 돈 얼마 써놔요. 그리고 다음 연도 되면 이제 주주의 동의를 받는 거죠. 이 동의를 받아서 만약에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첫 번째 개정 과목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체 금액에서 일부가 이익준비금으로 가게 되고요. 일부가 임의적립금으로 가게 되고 일부는 배당에서 외부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도 남았다 그러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개 회사에 다 남아있는 유보된 금액이잖아요. 이를 합쳐서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에는 이제 세 개가 있어요.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고 이런 공부할 때는 이익준비금 금액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법적으로 반드시 적립해야 되고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금전,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 자,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다음 내용과 같이 처분이 확정되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정기 결산 시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됐대요.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있는 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어떻게 처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확정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없애야 돼요. 차변에 단 프로그램 사용자는 계정을 이거 안 쓰고 2월 이익잉여금 씁니다. 첫 번째 이익준비금 10만 원. 이익준비금이 처음 생겨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 100만 원. 현금 배당 아직 주지는 않은 걸로 할게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 이거 부채입니다. 주식 배당 50만 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생깁니다. 자본에 속하죠. 자본 조종으로 분류했다가 주식을 주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업확장 적립금. 그러면 얘하고 얘는 이쪽은 금전배당에서 사라지는 거고 이제 배당이 두 개 있죠. 얘는 주식을 줘서 사라지는 거니까 이 두 개만 남아있게 되잖아요. 이 두 개가 이익잉여금에 그대로 또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것도 또 남아있게 되겠죠. 처음에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만 있었다가 저렇게 처분을 통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일부가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으로 해서 다시 들어온 거다 이거고 얘는 이제 외부로 이제 나가겠죠. 배당을 해주는 거고 얘는 다시 자기 거 자본으로 다시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 다음 회계 처리에 이어질 때 미지급 배당금, 현금 등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
얘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금 이렇게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팁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잘 보면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중에서 이 세 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했다고 그래요. 자본거래를 하면 증자, 감자, 그 주식을 발행하고 뭐 주식을 소각하는 거 그런 거죠. 거기서 발생된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 나올 때 자본거래 또 밑에 손익거래. 손익거래는 회사가 손익활동을 통해서 발생된 거예요. 자본거래에서 해당이 되는 계정과목 물어봅니다. 나머지 셋과 다른 것. 그러면 자본잉여금 3개 내고 나머지도 이렇게 하나 낼 수 있어요. 그거 풀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손익거래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실무시험에서 이론에서는 다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실무시험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액 평가손실. 얘는 이제 장기간 보유하면서 생긴 유가증권 장기간 보유하면서 생긴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처럼 단기 손익에 반영 안 돼요. 처분할 때 반영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네 서로 상계해요. 얘네들도 상계하잖아요. 얘네도 서로 상계하죠. 상계하듯이 얘들도 상계한다. 자본거래에서 상계하는 거하고 손익거래에서 상계를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마지막으로 봐두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